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장은 정말 유일하게 많이 빠졌죠.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좀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죠. 엔화가 일단 100엔을 돌파해서 이제 102엔 근처까지 갔었죠. 101엔 99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지점은 102엔에서 103엔 정도 수준이고 그 이상은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공간을 열어두고 좀 보시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주말에 거기까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지가 시장의 아주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24엔에서도 버텼습니다. 다만 그동안 100엔을 못 가다가 100엔을 가버렸기 때문에 심적으로 굳어버려서 그것이 이제 국내장에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6포인트나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일단 수급적으로 약간 불안한 양상이 됐고 투심도 약간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입니다. 엔화 약세는 결국 중국으로부터 경기부양책을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를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요 모습으로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고점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째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싸움이 더 이상 약세가 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만간 싸움을 하고 밀려내렸다가 올라갔다 이 반복 하량이 높지 바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서서 국내 원화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원화 차트는 정말 이쁘게 돼 있죠. 원화도 아마 제 예상에 맞다면 1190원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엔화 약세의 원화 맞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상으로 굉장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 양은 종축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건 시세의 반전, 원화가 엄청난 약세가 올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후행 스팬이 캔들안으로 지휘한 상태에서 지난주에 끝났다는 거죠. 이번 주에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엔화 약세에 원화 약세의 맞불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엔화로 인한 손실이 원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복구되는 경제 시스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끝난 미국장, 유럽장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미국장은 또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로존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출구 전략에 대한 로드맵이 확립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만간 출구 전략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은 똑같죠.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2% 이상이 돼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한들 이것을 실행하기는 거의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실업률이 7.5%인데 이게 7% 밑으로 내려오거나 최소한 7.1 정도는 된다면 0.1을 내는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로드맵을 확립해놓고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빌 고스가 이제 30년 채권 강세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죠. 채권은 금리와 반대로 가죠.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은 강세가 됩니다. 근데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죠. 제로 금리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채권 시장의 강세가 끝났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루고 있는 리턴 펀드에서는 오히려 채권이 증가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실제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랍니다. 직감에 의한 건데 그런 사람들도 직감이 좀 강한 편이죠. 투자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확실한 기술적 분석도 있지만 직감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이 시점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투자를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대학이죠.
대학의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벌써 다 청산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도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의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주말에 끝난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죠. 참 이해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열렸었는데 거기서 엔화를 성토할 줄 알았더니 오늘 엔화의 약세를 용인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추가적인 엔저 가능성이 시장에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G7에서 적어도 막지 않는 이유를 뭘까요? 아마도 미국의 입김과 일본의 힘이 아직도 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다. 결국 이제는 중국이 움직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책을 하는 그런 전략을 해서 위안화 약세로 이끌어가게 되면 일본이라든 미국에서 지금 그 재정 수입이 좋아지는 상황을 막아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다시 엔화가 약세가 되지만 강세로 돌변할 수도 있고 위안화의 약세를 통해서 시장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위안화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국이 이제 마지막 경기 부양책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과 미국의 견제를 달러와의 약세나 엔화의 약세에 견제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야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시장은 통화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것인지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많은 그런 상황으로 버틸 것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글로벌은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을 통해서 통화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한 맞수를 좀 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원화 약세의 차트로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2번 정도는 더 있을 확률이 높다. 결국 우리나라 금리가 2% 전후까지 내려올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쓰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미국 차트 같은 경우 일봉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었지만 추가 상승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 S&P가 미국 시장의 과열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만간에 10% 정도의 폭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과열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만 과열은 아닙니다. 또 거래량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 상승을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프랑스도 역시 신고가 장중에 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추가적 상승 아주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두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차트도 역시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 상승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죠. 그 목요일 날 금리 인하로 장대 항목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 차트가 나오지 않았죠. 금요일 날 장대 항목을 터지면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금요일 차트가 엔화에 민감하게 작용해서 만약에 그것이 일시적인 가짜라면 오늘 그 음봉을 메워주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2, 3일 안에 나와야 되죠. 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도 현물을 매도했다라는 거죠. 기관이 현물에서 다시 매수 재인입을 하는지 또 외국인이 선물해서 환매를 해주는지 이것 또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죠.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